나를 위한 최고의 사랑을 찾는 법. 생텍쥐베리는 어린 왕자에서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를 소유하는 것도 상대의 모든 관심과 사랑을 받아 소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기쁨을 주고 상대의 고통을 치유할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틱나탄스님의 How to Love를 통해 연인과의 진정한 사랑의 능력을 키우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랑에 빠져 있나요? 사랑했던 사람과 다시 연결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파트너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사랑을 오래 지속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계신가요? 나를 위한 최고의 파트너를 얻고 싶다면 다음 내용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법을 모른 채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 그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연인일 수도 있고 친구나 형제 자매 또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이여, 내가 당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나요? 당신의 어려움, 당신의 고통, 당신의 간절한 소원을 말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대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에서 흔히 우리는 내가 상대에게 줄 어떤 것이 충분히 있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에 빠지곤 합니다. 때로는 내가 찾던 연인을 만나 한눈에 반하여 모든 선과 외모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파트너를 드디어 찾았다고 생각하며 흥분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상대에게 실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커플들은 첫눈에 그토록 강력한 사랑에 빠져드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로맨틱한 사랑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마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처럼 서로에 대한 불만과 채워지지 않은 기대로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관계로 변하게 될까요? 그토록 완벽하게 보였던 그 사람과의 황홀한 관계는 왜 그렇게 쉽게 구멍이 나버리는 걸까요? 온전한 사랑을 얻고 싶다면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 밑바닥에 감추어진 심리적인 욕구와 단서를 발견하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진정한 연인이나 친구는 나의 내면을 깊이 보도록 해주어 그동안 찾아 헤맸던 아름다움과 사랑을 발견하도록 격려해주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목이 말라 아름답고 매력적인 연인을 찾으러 밖으로 나갑니다. 혼자 있는 불완전함을 극복하기 위해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면 참 사랑이 무엇인지 충분히 고려하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나의 육체적 또는 심리적 욕구를 채워주는 상대를 찾는다면 참 사랑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젊음과 미모, 상대의 사회적 능력과 지위가 연인을 선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누군가와 배우자를 찾는 데 몰입한다면 상대의 외모와 재정 상태,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친절한가, 창의적인가, 이에 더하여 유머 감각과 같은 다양한 인품을 전체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만약 상대가 매력적이고 지적이며 따뜻한 사랑을 지니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내 인생 최고의 파트너라고 여기며 누구나 쉽게 사랑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발전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할 때 우리는 로맨틱한 사랑의 유효기간이 지나고 나서 다가오는 치명적인 감정의 역류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깨질 때 동반되는 감정적인 황폐함, 불안과 두려움은 때로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질 만큼 무섭고 황당할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에게 친구가 되십시오. 자신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연정은 짧게 끝날 수 있지만 우정과 자애는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나를 위한 아주 특별하고 유일한 단 하나의 연인을 찾는다면 당신의 파트너가 어린 시절에 받은 심리적, 정서적인 상처가 미묘한 방법으로 현재에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본래의 완전함을 추구하는 존재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충족되지 않은 자아를 완성하기 위해 사랑하는 연인을 선택하고 관계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당신은 훌륭한 부모에게서 필요한 모든 욕구를 충분히 충족하며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넓고 감추어진 진실은 인간은 누구나 필요했지만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욕구로 말미암아 내적인 갈증을 느끼거나 괴로워하면서 성장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를 통해 미처 채워지지 못한 어린 시절의 피로들을 채우고 더 성숙시켜 나가는 길을 찾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마치 엄마의 팔에 안기어 있는 갓난 아기의 상태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인 관계를 통해 잃어버린 자아를 찾고 보상하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은 건강한 남녀가 가진 지극히 정상적인 관계이며 전략입니다. 인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 동안 자신의 반쪽을 찾아 헤매는 운명은 플라톤 신화에서 등장하는 피조물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사랑을 갈구하는 것은 반으로 나누어진 채로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지만 자신의 나머지 반쪽을 찾아 온전성을 회복하려는 무의식적인 끌림입니다. 셋째, 그러므로 참된 사랑을 갈구하는 우리의 노력은 문제 해결의 한 과정입니다. 즉, 과거에 미처 해결하지 못한 어린 시절의 상처를 바로잡고 우리가 좌절을 느꼈던 바로 그 과거의 원래 장면으로 자꾸만 되돌아가게끔 우리를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의식적으로 나의 가장 이상적인 연인은 어린 시절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고자 서로를 보완하는 특징을 지닌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하나가 된다면 나 자신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음양의 조화 안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자아를 찾는 것입니다. 즉, 어린 시절 좌절된 부모로부터 채워지지 못한 욕구를 상대에게서 보상받을 수 있다고 믿으며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내면의 지표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상대의 고통을 끌어안아주며
어린 시절 상처를 보담아 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만 얻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를 소유하거나 집착으로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 사랑은 나와 상대를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넷째, 참 사랑은 내면에서 생성됩니다. 참 사랑은 존재하기 위해서 외부의 무언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내면에서 이미 완전함을 느낍니다. 참 사랑은 태양과 같아 자신의 빛으로 스스로 빛나며 그 빛을 모두에게 비추어 줍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 우리는 사랑 명상을 통해 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명상으로 고통과 행복을 포함하여 현재 나의 상태를 만들어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 명상을 수행하는 것은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나의 몸, 느낌, 인식, 정신작용, 의식을 깊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평화, 행복, 가벼움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사고나 불행에 대해 불안해하는지, 분노, 짜증, 두려움, 불안, 근심이 얼마나 있는지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내면에 있는 느낌을 알아차림하게 되면 나에 대한 이해도 깊어집니다. 나의 감추어진 두려움이나 평화의 결핍이 어떻게 불행에 일조하는지 통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일의 가치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생각과 말, 행동에 사랑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나를 잘 돌보는 능력은 내 주변의 모두를 기쁨과 행복의 눈으로 돌보게 되며 내면에서 사랑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더 이상 나는 고통의 근원이 되지 않고 상대를 향한 기쁨의 샘물이 되며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는 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인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의 말을 깊이 듣는 수행을 하십시오. 때로 상대가 나를 놀라게 하는 말, 나의 견해와 반대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자유롭게 말하도록 두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중간에 자르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깊이 듣고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반영해주면 상대를 더 깊이 볼 수 있습니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상대는 자신의 연인으로부터 깊은 이해와 받아들여졌음을 느끼며 신뢰와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순간을 통해 서로 오랜 시간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는 놀라운 치유의 통찰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치유는 기쁨으로 드러납니다. 상대를 하루 종일 울게 한다면 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과 이해가 충만할 때 모든 순간이 치유와 회복의 순간이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가 원하는 모든 것에 좋아라고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알아듣고 상대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을 때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랑을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통의 순간이 올 때 입을 열고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며 나는 지금 고통받고 있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십시오. 설사 그 고통이 나에게 방금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서 온다 하더라도 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100% 자기 자신이 되어 다음과 같이 상대에게 말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이여, 나는 고통스럽고 화가 나요. 그런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 말은 내가 내 마음을 알아차림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고통으로 인해 튀어나오는 말과 행동을 삼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나를 도와주세요. 이 세 가지 말로 연인과 깊은 연결감을 경험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수준 높은 치유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으며 과거의 고통은 서서히 치유되며 두 사람은 본래 완전함의 실체를 함께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평안하시길 축원합니다.